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요한빈 지음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 유한빈 3년 전만 해도 퇴근 후에 시체 놀이만 하다가 잠들어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기 바빴던 평범한 직장인. 그러나 지금은 퇴근 후에 자기계발 유튜버로, 온 오프라인 클래스 강사로, 연극 배우로, 플래너 제작자로 하고 싶은 일을 잔뜩 버리며 살고 있는 프로 잡너다. 평범한 직장인이 제한된 저녁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다 제풀에 지치기도 했고, 과도한 시간 관리로 소중한 것을 잃은 적도 있고, 슬럼프에 빠져 허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올바른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정리한 시간 관리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그의 콘텐츠들은 저녁형 자기계발러들의 큰 호응을 얻어 누적 조회수 총 330만 뷰를 돌파했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마이비스킷에서 진행 중인 시간 관리 강의는 15주 넘게 인기 클래스에 오르며 효율성과 경제성,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강의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첫 책,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은 그가 유튜브와 온라인 클래스에서 소개한 노하우를 더욱 쉽고 구체적으로 담아낸 책으로 저녁 시간을 알차게 바꾸는 것은 물론 독자들의 인생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저자는 어떤 이유로 저녁 루틴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용과 경제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무조건 정시에 퇴근을 한다.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하지만 무의미하게 일을 미루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야근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을 하면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해 끝내주는 휴식을 선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끝내주게 숨쉬고 끝내주게 누워있기. 몇 년 전만 해도 나 역시 그랬다. 학생 때는 나도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좀 하고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꿈꿨다. 그러나 막상 직장인이 되고 나니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체력적 소모, 정신적 소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직장 생활 1년차 때는 모든 선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기분이라 숨만 크게 쉬어도 혼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9시간을 겨우 버티고 퇴근했다.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힘도 없었다. 시체놀이만 하다가 겨우 잠들고 방금 눈을 붙인 것 같은데 날카롭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다시 출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생활을 한 달 정도 지속하니 스스로가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다운 나로 사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일터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나는 일단 무엇이 됐든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일단 일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몇 곡 부르고 집으로 갔다. 남들이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하루 중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좋아하는 일로 보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퇴근 후에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 다음에는 퇴근길에 있는 서점에 매일 들렀다. 처음 시도한 나만의 퇴근 후 루틴이었다. 15분 정도 책이나 예쁜 문구류를 쓱 구경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하루가 다르게 채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다 책을 사기도 했고 카페에 가서 책을 1시간 읽기도 했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기도 했다. 동물은 언제나 처한 상황에 적응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렇게 점점 퇴근 후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 저녁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마침 대학 시절 함께 연극 공연을 했던 극단 대표님이 공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 1년차 막바지에는 연극 공연까지 했다. 무려 2달 동안이나 퇴근하자마자 극단 연습실에 가서 10시까지 연습하고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열흘간의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나니 이제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버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순간부터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내일만 바라볼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칼럼이나 논문 자료를 공부하고 몇 년째 꾸준히 독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어에 관심이 생겨 수어 강의까지 듣기 시작했다. 자기 직전에는 오늘 하루 몇 시간 기록한 플래너를 쭉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시간에 집중을 잘했는지, 언제, 무엇으로 시간을 허비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매일 플래너 쓰기 모임 대화방에 오늘 쓴 플래너를 올린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일반적인 저녁 루틴이다. 워낙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연극 배우로, 때로는 온라인 클래스 강사로 활동할 때도 있다. 광고용 영상을 만들거나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는 루틴에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시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뿐 정해진 루틴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녁 시간은 늘 할 것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퇴근 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이모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주말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에게는 저녁이라는 고정된 시간이 생겼다.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활, 문화 환경은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만 매진하느라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하는 시간 외에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회사원인 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퇴근 후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퇴근 후에 특별히 뭘 해야 할지 몰라. 정시 퇴근을 한 날에도 야근을 하고 집에 온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일찍 잠들기에는 아깝고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유튜브만 보다가 잠드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퇴근 후에 주어진 저녁 시간은 인생을 2배로 살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인생이 마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뒹구는 것이 아닌 더 충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저녁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나의 저녁 관리 노하우를 훔쳐가길 권한다. 적어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은 출근하는 날, 주말은 출근 안 하는 날로 생각한다. 그리고 평일에는 2가지 일만 한다. 일하기, 그리고 일하지 않는 주말 기다리기.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주말이 돼도 딱히 하는 것은 없다. 방학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다짐해놓고 막상 방학이 끝날 때쯤엔 한 게 없어 허무하던 학생 때처럼 주말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다짐해놓고 막상 주말 동안 한 일을 돌아보면 특별히 한 게 없다. 나는 어느 날 생각했다. 평일을 출근하는 날, 주말을 출근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를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루를 쪼개어 들여다보면 평일에도 24시간을 모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도 24시간 내내 노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출근하는 평일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아침 시간은 눈 뜨면 서둘러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저녁 시간은 지친 채로 집에 들어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일의 존재 목적을 일하는 날로 한정하면 정말 24시간 내내 일하는 기분일 것이다. 나는 시간을 묶어서 보지 않고 앞뒤로 멀리 보지 않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모든 순간을 확대해서 보기로 했다. 평일 24시간을 작게 쪼개면 회사에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 시간을 포함해도 9시간 남짓이며 매일 7시간을 잔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시간만 8시간이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제하면 최소 매일 5, 6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다. 물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하는 시간이 있다 해도 최소 매일 3, 4시간은 확보할 수 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적어도 주말만을 기다리며 허비하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다. 2시간 뒤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더라도 출근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은 일하지 않는 순간이다. 6시까지 일하고 왔다고 해도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지금 이 순간은 일하지 않는 순간이다. 시간을 묶어서 보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생각하면 시간을 길게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다. 나도 처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주말 시간을 활용하려 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도 주로 주말에 편집을 했다. 간혹 주말에 다른 일이 있으면 평일 저녁에 편집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패턴으로 영상 편집을 오래 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일 퇴근 후에 보통 1시간 30분 정도를 영상 편집하는 데 쓴다. 이렇게 이틀 동안 퇴근 후에 작업하면 영상 하나가 완성된다. 그러면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하루 6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영상 2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주말 하루 동안 영상 2개를 만들어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오히려 4시간, 5시간을 투자해도 영상 하나를 겨우 완성하기 바쁘다. 정말 평일과 주말의 시간은 다르게 가는 걸까? 어떤 일이든 집중력 있게 해내려면 긴 통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일을 시작하고 가속도가 붙어
몰입 상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통시간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 3시간 이상 같은 일을 집중도 있게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는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고 산만한 편이라 3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는 기분이 들면 효율이 떨어진다. 자유시간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많은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데드라인은 좋은 촉진제가 된다. 만약 평일 저녁 시간에 일을 한다면 취침 시간이 확실한 데드라인이 되어준다. 나는 밤 12시가 넘으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늦어도 12시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편이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마쳐야 할 일의 분량을 정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 그러한 반면에 주말 아침 시간에 일을 시작하면 왠지 저녁까지 시간이 여유롭다는 생각에 별로 쫓기지 않는다. 퇴근 후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을 사이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퇴근 후 2시간씩 5일이면 매주 10시간이다. 주말에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분량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평일을 포함해서 하루도 쉬지 않는 셈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도 좋지만 주말이 없는 삶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러니 주말은 놓아주자. 대신 저녁 시간을 사랑해보자. 회사는 일하는 곳, 집은 쉬는 곳, 아침은 출근 준비하는 시간, 저녁은 퇴근 후 쉬는 시간이라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면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퇴근 후에 휴식만 하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퇴근 후에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며 체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일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소모되는 에너지의 정도가 다르다. 실제로 퇴근 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퇴근 이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빼곡히 채우는 것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에 무언가를 해내는 힘은 운동을 해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잘 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만 있다면 남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보내는 것은 실제 체력이 좋은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저 그 생활에 적응했느냐, 적응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다. 언제나 처음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하다. 물론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전까지 체력적인 고통을 한 번은 겪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만 힘들지 근육이 쌓이면 고통쯤은 금방 적응되어 쉽게 느껴진다. 그 허들을 딱 한 번만 넘겨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나를 더 활기차게 만든다. 이어지는 주제는 월급만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지난달과 별 다를 것 없는데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내 이름, 직급, 작고 귀여운 월급 액수와 자잘한 공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중 국민연금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면 나를 부양해줄 돈이다. 과연 이 돈이 나를 충분히 부양해줄까? 누구나 이런 철없는 상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퇴직 후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를 들으며 좋아하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면서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는 내 모습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상이 쉽게 현실이 될 리 없다. 진짜 현실에서는 60세 이후에 펼쳐질 무소득의 40년을 버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운이 좋으면 60세에 퇴직하겠지만 운이 나쁘면 50세에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럼 벌이가 있는 30년 동안 미친 듯이 허리띠를 졸라 여생을 버틸 만한 큰 돈을 벌어 놓아야 하는 걸까?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바로 은퇴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는 나의 커리어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임금 근로자 대다수는 큰 회사의 작은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회사 단위의 아주 큰 일을 쪼개고 쪼개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작은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에게 시킨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담당한 직무는 점점 더 잘하게 된다. 성능이 좋은 톱니바퀴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성능은 톱니바퀴가 기계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퇴직 후 혼자가 된 톱니바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당장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은 감사한 곳이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도 생기고 상사가 나에게 실망하더라도 시간은 가고 월급날은 돌아온다. 어쨌거나 월급날은 또 돌아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동료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 역시 소중하다. 조직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속감과 유대 관계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나만 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상부의 결제 없이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능력이 조직에서 벗어난 뒤에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진짜 안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나는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확보한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나의 일을 개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유토피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직업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하는 일이라고 한다. 또 소득을 얻는 일 외에도 직업은 우리에게 행복과 보람을 준다고 한다. 일 수입과 행복 두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다. 무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날만 바라보며 업무 시간을 버티다. 한시라도 빨리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일을 하며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벗어나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행복은 있을지언정 수익은 없기 마련이다. 피땀과 눈물로 받은 월급을 까먹기만 하면서 누리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일까? 만약 일할 때 행복하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생긴다면 어떨까?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곳이 아닐까?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재미있게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더군다나 고통이 나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참지 않는다. 나는 수입과 행복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부터 좋아하는 일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투잡을 넘어 엔잡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요즘, 멀티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에서도 엔잡하는 허대리, 신사임당, 리뷰요정 미남과 같은 부업 노하우를 전하는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도 퇴근 후 쇼핑몰 창업하는 법, 전자책 만들어 판매하는 법 등 월급 외에 수익 얻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부업이라고 하면 퇴근 후 대리운전, 새벽신문 배달 등이 먼저 떠올랐지만 요즘에는 본인의 관심사에서 시작한다. 퇴근 후에 할 만한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없을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하비 프러너라는 단어도 생겼다. 취미를 뜻하는 단어와 일구는 사람이라는 뜻의 합성어다. 나는 종종 출연료를 받고 연극과 영화에서 연기를 한다. 때로는 직접 영화를 찍기도 한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대학 동아리에서 배웠던 연기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화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어깨너머로 촬영과 편집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 덕분에 지금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수익을 만들고 있다. 취미로 시작한 일로 돈을 버는 하비프러너로 살게 된 것이다. 직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지금은 취미가 당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녁 시간에 조금씩 사이드 프로젝트를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젊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일이 60세 이후의 나를 부양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어지는 주제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존감이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회사와 집만 반복하다가 드디어 맞이한 주말. 하지만 주말은 어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주말 저녁만 되면 다시 출근할 생각에 우울해진다. 내 정체성은 모 회사의 모직급,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때로 회사에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상사에게 혼이 나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더더욱 우울해진다. 문제가 뭘까? 자존감이 낮아서인가 생각한다. 온갖 미디어에서 모두가 당신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자존감 붐이 일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인간관계가 힘든 건 모두 자존감 때문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자존감만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아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다이어리, 영상 등 수많은 콘텐츠를 찾아다니며 자존감 높이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정말 자존감을 되찾는다면 다행이지만 두세 번의 프로그램이나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자존감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자존감을 관리하지 못한 것마저 내 탓으로 여기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존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는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계속 일깨우는 것만으로 정말 자존감이 높아질까? 나는 아니었다. 오늘 업무는 망했어도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다지 자존감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존감에 대한 책을 수없이 읽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방법은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와 같은 일종의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라는 것이었다. 나는 책이 권하는 대로 주문을 외우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주문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존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자존감은 행동하고 성취하는 경험이 동반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이 일에는 참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일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믿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그 증거를 저녁 시간을 통해 만들어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시간에 받은 스트레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스스로 만든 루틴대로 움직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라는
주문 없이도 나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 안에서 내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회사 밖에서 나의 쓸모를 발견하자 회사가 전부가 아닌 삶을 살 수 있었다. 실제로 회사는 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 덕분에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꾸역꾸역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의 수많은 방편 중 하나로 회사 일을 대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 일을 더 즐겁게,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혼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즐거움을 위해 일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퇴근만을, 주말만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시간을 통해 나의 또 다른 삶을 발견해보자.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스스로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사람임을 눈으로 확인하자. 가끔은 작은 업무상의 실수로 상사에게 혼이 나도 회사에서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주제는 어느덧 월급이 2배가 된다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돈을 참 좋아한다. 언젠가 신년 사주를 보러 간 철학관에서 돈 욕심이 많은 사주라며 너무 돈 하면서 살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다. 뜨끔했다. 나는 왜 돈을 좋아할까? 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할 수 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일을 수익과 연결시켰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나에게 크든 작든 돈을 벌어주고 있다. 그 덕분에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줘도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 대신 연봉은 조금 적더라도 시간적 자유도가 높은 직장을 택할 수 있었다. 나에게 돈을 버는 목적은 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니 정확히 계획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수익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다양하다. 우선 매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구글 광고 수익이 소소하게 들어온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수익 정산을 받았는데 3달 동안 수익이 10만 원 정도였다. 구독자 수 1000명, 1년간 채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나처럼 반년 만에 수익이 발생하는 건 빠른 편이다.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자 종종 제품 협찬도 들어왔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얻게 된 시간관리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시간 관리에 특화된 플래너를 만들어 판매의 수익을 얻고 있다. 시간 관리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해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하다. 가끔은 연극 무대에 서거나 독립영화, 광고 영상 등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는다. 오프라인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강연을 해서 강의료를 받고 스타트업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대가를 받기도 한다. 소소한 금액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니 떼돈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이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늘 명심해야 할 지점은 내가 제공한 노동력보다 덜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면 탈이 난다는 것이다. 내 능력을 키우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능력과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 나도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중이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온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수년간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몸소 실감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처럼 천천히 성장한다면 몇 년 후에는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자꾸만 찾아오고 있고 그 기회를 붙잡을 힘이 내 안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어도 좋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되면 숙제로 느껴지거나 지치기도 한다. 매일 구독자 수와 수익을 신경 쓰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인데 용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일이니 수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 외 수익이 월급을 넘어선 것은 3년 만이었다. 3년 동안 꾸준히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익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수익이 나서 서너 달을 꼬박 모아야 촬영용 조명 한 대를 겨우 살 수 있던 때에도 나는 충분히 즐거웠다. 꼭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퇴근 후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면 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조용히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 퇴근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의 창조적인 활동도 좋고 운동을 하면서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다. 단, 어떤 일이든 습관으로 만들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주제는 시간을 인식하며 관리하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해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다 끝내고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집중력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도 말했듯이 시간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온종일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몇 시이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멍 때리는 순간에도 시간은 재빠르게 도망친다. 시간을 늘 주시해야 한다. 출근해서 일하는, 아니 일한다고 생각했던 8시간을 조각조각 분해하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것이다. 일하는 시간 속에도 집중해서 일한 시간과 정신을 반쯤 놓고 일한 시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 한편에 관찰자를 두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마치기로 목표한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건 역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 누군가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고 다른 누군가는 이미 많은 일을 해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시간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쓰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시간을 담아두고 쓰는 것과 같다.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찾으려면 데일리 플래너를 써야 한다.
새는 시간을 확인하고 및 빠진 독을 수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역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시간 관리 핵심 습관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간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은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남은 이 책의 내용은 목차를 통해 시청한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